고교 수학에서 이제 특별한 기하라는 단어를 빼고 배우는 이 도형, 기하학은 무슨 기하학? 해석 기하학이라고 했고, 고안한 사람은 누구? 데카르트. 뭐 그 정도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의 대부분은 유클리드 기하학입니다. 그리고 고교 수학의 기하학은 결국은 좌표 축에 나타내고 방정식처럼 계산하자라는 게 해석 기하학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까먹었을 것 같아. 내가 선만 그려볼게. 이건 돼야 돼. 안 되면 기본이에요, 기본. 자, 이거 선분. 이거 무슨 선? 수선. 최단거리. 수학에서 의미는 최단거리가 되겠고, 이런 표시가 있다. 이렇게 그으면 무슨 선? 중선. 삼각형에서 중선의 교점은 뭐? 무게중심. 중자 들어갔잖아. 그냥 외워. 무게중심. 맞지? 무게중심 하면 2대1 떠올라야 되고, 이 고1 때 배우는 중선에 관한 정리보. 파포스의 중선 정리. 이거였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 선은 중선이라고 하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합의 2배와 같다라는 게 중선 정리였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으면 이거 무슨 선? 수직 이등분선.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은 뭐? 외심. 외심. 자, 그 다음에 어떤 삼각형의 한 각이 있는데 이런 표시가 돼 있으면 명칭은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은 내심이라고 했고, 각의 이등분선은 얘랑 그림이 비슷하지만 절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중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각이 같다.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얘 대 얘랑 같다라는 게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었지. 얘는 파포스의 중선 정리고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니까 두 개는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지금 자, 제가 5페이지까지 그럼 다 했고, 6페이지를 넘기시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도 있으니 제가 생략할 건 생략을 할게. 자, 원래 여러분들 선배들은 2년 이상 선배죠.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을 다 배웠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내분점, 외분점도 배웠니? 선행을 할 때? 보통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안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선분의 내분점이라는 말의 정의는 선분이니까 길이는 유한해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제가 그림상 표시해 보면 항상 왼쪽 점 기준이에요. 선분 AB가 될 수도 있고 BA가 될 수도 있는데 앞에 있는 알파벳이 뭔지냐에 따라 다릅니다. 왼쪽 점 기준으로 M 대 N, 거리의 B가, 자, 그림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내라는 말은 뭐 한자로 쓰면 안, 내자고 이 선분의 안쪽에 있어야 됩니다. 선분의 안쪽에 있어야 되고, 참고로 교육과정 외이기는 하지만 이 책에 용어가 자꾸 나오니 제가 이 선분의 연장선을 그려봤을 때 외분점이면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자. 그러니까 선분 AB의 바깥쪽에 찍혀야 됩니다. 여전히 A 대 B를 A 대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라고 하면 M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찍혀야 되고, M 대 N. M이 더 작다라고 하면 A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M이라고 했을 때 다시 그 점부터 B점까지의 거리가 N. 얘는 그림도 막 참 대충 그렸네. 근데 외분점은 교육과정 외니까 여러분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 안 보셔도 되고,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고, 제가 또 뭐 증명을 생략할 수는 없으니 가볍게 수직선에서만 증명을 해볼게요. 수직선에 두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선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면 일단은 그림에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이 계산이야. 그림에서 먼저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m 대 n. 자, 이 점을 제가 p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x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관계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관계식을 구해보면 AP 대 PB가 M 대 N 나오면 되죠. 당연히 이거 비례식 쓸 때 여기는 음수는 올 수 없어요. 음수는 올 수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를 많이 쓰는 편이죠. 유리수나 무리수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자, 그럼 AP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x좌표의 차가 그대로 거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죠.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 빼면 되지. 자, 그러면 AP는 x-x1이 되겠고요. PB는 x2-x입니다. 자, 그럼 비례식은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으니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자, 문자가 많이 나오지만 결국은 이 내분점의 좌표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스몰 x에 관하여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분배 법칙. 자, x가 얘네 두 마리죠. 그럼 얘는 절로 넘기고 얘는 1로 넘겨서 x로 묶어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제가 뭐 그냥 외우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증명을 생략할 수 없으니 제가 증명을 한 번만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수직선상에서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고 평면 직교좌표로 x축, y축이 있을 때는 y좌표도 여기만 y2, 여기만 y1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이미 여러분들 다 뭐 잘 외우셨으리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A, B다 라고 하면 제가 쓰는 모양새만 한번 볼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그림 형태로 배우셨을 거야. 그치? 그럼 이번엔 좌표가 두 개가 나와야 돼요.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는 무조건 n 플러스 n입니다. 분모는.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 자리니까 얘랑 얘랑 곱한 거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한 거 이거 오시면 되고 여기도 y좌표 자리니까 m y2 플러스 n y1 적어주시면 되죠. 다 알고 있지? 이 정도 다 아실 것 같아. 외분점은 뭐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6페이지에 3번에 나와 있는 그 중선 정리, 파퍼스의 중선 정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으므로 증명을 했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기본 문제로 바로 넘어가자. 그리고 수학에서의 매너도 볼게. 이 매너? 뭐라고 해야 되니? 아, 그리고 자꾸 제 문자를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보통 K는 이렇게 쓰고 Q는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 아마 수학 좋아하시는 분이고 나중에 이공계 가실 텐데 이런 건 다 구분해 쓸 수 있어야 돼요. A, 알파, 시그마, D. 그 다음에 저는 L도 나는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 L이랑 Q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물리, 화학 쪽 전공을 하다 보면 감마, 델타, 뭐 카파 여러 가지 그리스어 소문자나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Q를 그냥 이렇게 쓰고 L을 그냥 이렇게 쓰면 이게 1인지 로그인지 나중에 막 본인이 헷갈린 경우 생기거든. 필기체를 굳이 배우지 않았더라도 L이랑 Q는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저 때는 필기체를 다 배운 세대고 여러분들은 아마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이 문제로 돌아와서 여기서의 매너는 딱 하나밖에 없어. 이게 지금 그림이 나왔니 안 나왔니 도형인데 마름모가 그림이 안 나왔죠. 그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마름모라고만 했어요. 그림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지점을 찍을 때 한쪽 방향으로 찍어내셔야 돼요. 그게 시계 방향이 됐든 반시계 방향이 됐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분명히 이런 생각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얘가 마름모가 되는데 다 좋은데 마름모가 제가 대충 그려볼게. AB랑 BC가 이웃한 변이지 혹은 마름모예요. 그냥 그림을 대충 그렸습니다. AC랑 BC가 이웃한 변이지 전혀 힌트가 없죠. 힌트가 없는데 문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그림이 안 주어졌을 때는 한쪽 방향 A, B, C, D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찍어내거나 또는 시계 방향으로 찍어내서 그리셔야 돼. 아무 멘트가 없어도. 오케이. 이 두 개만 맞는 거예요. 얘는 지금 보면 그냥 랜덤으로 찍어낸 거잖아. 제가 A 찍고 B 찍고 C 찍고 D 찍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예 답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이게 수학에서의 매너고.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이렇게 푸셔야 돼. 그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이 안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들 편한 대로 시계 방향으로 그리든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든 한쪽 방향으로만 그려달라라는 얘기고. 자, 우리 뭐 중학생은 아니니까 마름모의 성질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애초에 근데 마름모의 정의는 뭐니?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죠. 성질은 마름모면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해야 되고 대각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각선이 뭐지?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냥 한번 복습만 하고. 자,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다. 뭐 이 정도 성질이 있겠고 일단 뭐 이 문제로 돌아와서 먼저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편할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책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서 이 뒤쪽 내용이 앞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상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이라 그러니까 뒤쪽 내용을 이용해야 될 때는 자연스럽게 이용하셔도 상관없어. 자, 좌표축에 제가 그려낼 수도 있겠으나 그림은 그냥 안 그릴게. 대충 마름모만 그릴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 애들이 마름모죠. 꼭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보장 없으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찍어. 꼭지점은. 저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냥 돌려 찍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름모라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한대.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AC의 중점이랑 BD의 중점이 같다는 얘기죠. 자, AC의 중점. 자, 중점은 뭐 여러분들 복습하는 상황이니까 제가 길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1대1로 내분하는 점이고 그냥 평균 구하면 되죠. 평균. 좌표 더하고 나누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AC의 중점. 얘랑 중점의 좌표 구해볼게. 그럼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7이고 Y좌표는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BD의 중점. 자, BD의 중점은 얘랑의 중점이니까 X좌표는 2분의 B 플러스 3이고 Y좌표는 2가 나오겠지. 예, 맞습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일치해야 되지. 일치해야 됩니다. 마름모면 얘네 둘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 A 플러스 7은 B 플러스 3이랑 같아야 되고 가장 이쁘게 쓰면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자, 이게 첫 번째 관계식이겠고. 맞습니까? 근데 지금 관계식이 하나 더 나와야 되죠. 더 나와야 됩니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그 다음에 뭘 이용하면 될까? 마름모래. 마름모니까 변의 길이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 그림은 좌표 평면에 그린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나 거리가 같아야 되겠지? 그럼 이 거리는 먼저 구합시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7에서 3 빼고 제곱. 16. 3에서 5 빼고 제곱. 4. 2루트 5 나오면 되죠? 자, 2루트 5인데 우리는 제곱을 다루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근호가 없어지는 게 좋으니까. 얘가 20 나오면 되지. 선분 AB 길이의 제곱. AB 길이의 제곱 한번 구해봅시다. 제곱이니까 그냥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이 20. 자, 그럼 a-3의 제곱은 4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죠? 그럼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돼 있으니까 굳이 뭐 이걸 정리할 필요 없이 a-3이 2가 돼도 되고 a-3이 마이너스 2가 나와도 되겠지. 자,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스몰 a는 5가 될 겁니다. 자, 스몰 a가 5면 여기서 b는 a 플러스 4니까 9가 되겠고 스몰 a가 여기서는 1이 나오겠고 a가 1이면 b가 5 나오겠죠. 자, 그럼 답 두 쌍 나오지? 두 쌍. 두 쌍 다 답이 되겠고. 자, 그 다음이 1-6. 옆에 유제는 다 과제로 해보시면 되겠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미 여러분들이 결론은 다 알고 있을 거야. 무게중심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X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 Y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이지. 즉 산술평균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증명을 물어봤으니 제가 한 번만 보고 자, 삼각형은 제가 그냥 편한 대로 보기 좋게 예각 삼각형으로 그렸어요. 먼저 무게중심을 작도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걸 증명하려면 무게중심은 무슨 선의 교점?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세 중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리면 반드시 한 점에서 만나는 게 알려져 있고 이게 무게중심 G죠. 이게 무게중심 G인데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증명하는 건 배운다고 안 배운다고? 안 배웁니다. 그건 진짜 대학교 가서 여러분들이 뭐 기하학이나 이런 거 전공하시는 분이나 배우는 거지 이거는 그냥 알려져 있으니까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것만 쓸 거예요. 결국 최종적인 결론이 2대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 자, 이 점은 편의상 라지 M이라고 할게. B와 C의 중점을 B와 C의 중점을 라지 M이라고 하면 중점이니까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일 거예요. 자, 그럼 이 단원에서 배운 대로 저 G를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AM을 어떻게 하는 점?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지. AM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G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여러분들 계산은 A 쓰시고 참 쓸 게 많네. M 쓰시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되죠. 분, 모는 둘 다 얼마예요? 2 더하기 1이니까 3. 맞지? 여기는 X좌표 자리니까 2랑 얘랑 곱해서 여기다 쓰라고 했고 2랑 얘랑 곱하면 이거고요. 그 다음에 1이랑 얘랑 곱하고 여기 Y좌표 자리니까 2랑 얘랑 곱하고 1이랑 Y1이랑 곱하고 이렇게 되지. 증명 끝났죠 그럼? 증명 끝났습니다. 자, 당연히 무게중심은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성질이 되겠고 1-6번은 이게 개념서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그냥 확인하고 넘기자라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이 1-7번.
자, 세 점을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얘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 좌표가 정확하게 나왔죠? 물론 약간 뭐 적절히 그려야지 대충. A는 1,5다라고 했어요. 뭐 한 이 정도 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이니까 뭐 한 이 정도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C는 5,2니까 이 정도 있으면 되나? 그럼 삼각형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죠. 이렇게 이게 삼각형 ABC. 그 다음에 각 A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원래 각의 이등분선은 두 개인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은 외곽은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 A가 이것도 볼 수 있고 이 바깥쪽도 볼 수 있죠. 바깥쪽 보지 말고 이 안쪽만 보자 라는 거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기호는 저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럼 이때 선분 BC와 만나는 점 이 D점을 구하래.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대비 교재를 나중에 이 부분 시험 범위일 때 보면 알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많이 배운 학생이 더 이상하게 풀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이 배운 학생이 뭐 어떻게 풀려고 하냐면 막 자꾸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이게 각의 이등분선이지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쓰려면 이 길이를 먼저 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쪽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얘에서 얘 빼고 제곱 25 플러스 얘에서 얘 빼고 제곱 144. 자, 루트 169니까 얘는 13이죠. 13. 됐어요? 자, 그리고 이쪽은 루트 5에서 1 빼고 제곱 5에서 2 빼고 제곱 5네. 맞죠? 그럼 이 길이가 13이고 이 길이가 5면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하여 여기도 13대 5가 나와야 되겠죠? 길이의 B가 13대 5란 얘기입니다. 길이가 13이고 5란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내분점을 이용해서 D를 표현만 하면 돼요. 선분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 그대로 D가 되겠네. 자, 그럼 B를 먼저 쓰고 C를 쓰고 13대 5 X표 치시고 자, 둘 다 분모는 18이죠. 13 더하기 5니까 18 여기는 X좌표 자리니까 13이랑 5랑 곱한 거 5, 1은 5, 3, 5, 15, 65 5랑 마이너스 4랑 곱한 거 이렇게 되겠고 자, 이쪽은 Y좌표 자리니까 13이랑 2랑 곱한 거 빼기 5랑 얘랑 곱한 거 자, 근데 더하기 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계산이 좀 이상하게 나오니? 내 계산을 바보같이 했나? 36 맞나? 이거 잘못 26이죠 지금. 이렇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럼 얘는 지금 계산하시면 45니까 9로 약분하면 2분의 얘는 마이너스 18분의 9니까 이렇게 되겠죠. 36이 아니라 26. 제가 계산을 좀 잘못했습니다. 자, 됐죠? 근데 이 1-7에 2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기본 문제인데. 제가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이거 2번. 일단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정삼각형 ABC의 한 꼭지점의 좌표가 2,2다. 한 꼭지점은 지금 주어졌죠. 2,2면 뭐 한 이 정도 찍어볼까? 근데 무게중심이 1.5다라고 했어요. 무게중심. 그때
BC의 중점 M의 좌표와 ABC. 무게중심이 여기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면 제가 선을 좀 연장해 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지금. 아이고 좀 삐뚤어졌다. 이렇게 되고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 자, 뭐 이런 식의 삼각형 되겠죠. 뭔가 좀 삐뚤어졌다. 뭔가 좀 삐뚤어졌는데. 자, 근데 얘는 정삼각형이면 중선이나 수선이나 수직 이등분선이나 다 똑같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는 굳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얘랑 즉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원점이 돼야겠죠. 원점이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 센스 있는 분은 사실 무게중심이 그냥 나올 거예요. 몇 콤마 몇이겠니? 1,1 아닐까? 이 거리를 2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닐까? 이 거리를 2라고 봤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풀라는 건 아니고 제가 M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 원점은 0,0입니다. 그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선분 AM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 무게중심인데 걔가 원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A, M 2대 1 무게중심이니까. 자, 그럼 분모는 둘 다 3입니다. 3. 여기는 x좌표 자리니까 2a 플러스 2가 되겠고 y좌표 자리니까 2b 플러스 2가 되겠고. 근데 얘가 원점이라고 했지? 원점이니까 x좌표 y좌표 다 빵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구했네. 맞지? 자, 그리고 얘는 지금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면 이게 중선이기도 하지만 각의 이등분선이기도 하고 수선이기도 하죠. 다 똑같지 정삼각형이면. 그럼 정삼각형은 여러분들 특수각 배우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3루트 2지. 그지 않아?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러면 이쪽이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60도야. 1대 2대 루트 3이지. 정삼각형에서. 그럼 여기서 한 변의 길이, 이 길이를 바로 구하려면 지금 이 점이나 이 점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여기다 뭐 곱하면 되겠니? 그대로. 루트 3분의 2 곱하면 되겠지. 루트 3대 2니까. 자, 뭐 유리화를 한다라고 하면 자, 2루트 6이라고 구해낼 수 있겠죠. 이건 나중에 시험 대비 교재에 보면 많은 학교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 아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기본 문제에서 10페이지는 지워 통째로. 10페이지 삭제. 여기는 유제도 풀지 마시오. 이거는 교육과정이 조금 너무 반영이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르셔도 되니까 그냥 지워주시고. 저도 이 부분은 설명도 하지 않을게. 이제 11페이지를 그대로 넘길게요. 11페이지.
자,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자치라고 나옵니다. 자치. 자치는 책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수학 시간에 말하는 자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들의 집합 혹은 점들의 흔적이라고 해요. 조건을 근데 집합이라는 용어를 쓰기 조금 어려운 게 이게 공통수학 이 뒷부분에 나와 있죠. 뒷부분에 나와 있어서 제가 용어로서 쓰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원래 예전부터 자치라는 건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자치가 원이 있지. 원의 정의가 뭐니? 문장으로 딱 정의를 하면 원. 그냥 동그란 거예요. 뭐 이런 거 말고. 맞아. 정확하게는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원이라고 하죠. 오, 거의 퍼펙트한데? 한 정점은 아마도 중심이 되겠고 이 원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반지름은 다 똑같지. 그러니까 한 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 당연히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는 꾸불꾸불한 거리 아니고 최단 거리입니다. 앞에 두 글자 생략된 거예요. 당연히 직선이 될 수밖에 없고 어느 점을 잡더라도 거리 다 똑같아요. 그럼 이런 점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이 찍어서 이런 그림이 나왔지. 이걸 우리가 자치. 그리고 그때 x랑 y의 관계식을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점에서 x랑 y의 관계식을 자치의 방정식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다 쉽게 얘기하면 방정식처럼 계산할 거야. 막 굉장히 현학적으로 한 중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 이게 아니라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반지름이 얼마냐, 좌표축에 그림 그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필연적으로 방정식처럼 계산하려면. 자, 그럼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의 자치. 근데 왜 아니 도형인데 자치 함수라고 하면 되지 않나? 이게 함수니? 함수 아니죠. 여러분들 함수 단원까지도 거의 다 배우셨을 테니 함수라고 정의가 되려면 특정한 x값에 대응되는 y값이 딱 하나씩 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x값이 이거일 때 y값이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으니까 함수는 안 되죠. 그럼 다만 x, y의 관계식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그냥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원의 방정식 그리고 뭐 이 중에 기하라는 뭐 나는 초이과생이다라고 해서 나중에 기하까지 배운다라고 하면 뭐 포물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명칭까지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치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지금 요 짧은 이 챕터에서는 어떤 명칭이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걸 배우겠다는 아니고 그냥 내가 문장으로 조건을 주어질 테니 둘의 관계식을 한번 작성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수학적 직관을 한번 볼게.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구할 수 있는 거. 제가 두 정점. 정점이라는 건 고정된 점을 말합니다. 고정된 점. 그럼 A, B로부터 A, B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 제가 평면 직교좌표 위에 점이 무수히 많은데 그 무수히 많은 점 중에 A점까지 그리고 B점까지 거리가 같은 애들을 다 찍었어. 무슨 도형이 나올 것 같아? 제가 몇 개만 찍어볼까? 이런 애들.
이런 점은 여기까지 거리 같지? 이게 하나만 있니? 여기도 있겠지. 이쯤 어딘가 눈대중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도 있을 거예요. 아, 여기에도 있겠네. 이 점들을 쫙 이어보면 뭐가 나올 것 같아? 이름. 직선인데 그냥 직선인가? 선분 AB에 수직 이등분선이 나오겠지. 좀 이름 있는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 무슨 선인지, 수직 이등분선인지 수선인지 중선인지 명칭 정도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직관적인 수준에서 보여드린 거고, 수직 이등분선도 충분히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오케이. 이것도 해볼게. 자, 직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미 다 배우셨으니까 한 번은. 편의상 이 직선은 L이라고 하고 편의상 이 직선은 M이라고 합시다. 자,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치는 뭘까? 자, 직선까지의 거리는 여러분들 뭐 이제 다음 주쯤 배우겠지만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최단 거리죠, 수선. 근데 두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을 제가 한번 찍어보면 일단은 저는 문장으로 먼저 이해할 수 있는 애는 문장으로 이해하시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해. 이런 점 예상할 수 있어요. 맞지? 이런 점이 하나겠니? 열나 많지 않아? 여기 어딘가도 있을 거야. 눈대중으로 봤을 때 이쪽 어딘가도 있겠죠. 이런 점들을 쫙 찍으면 이런 직선이 나오는 게 자명하지 않겠어? 이름이 뭐냐고. 각 2등분 아니겠니? 네, 각의 2등분선이죠.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그리면 될까요? 하나 더 나오죠. 이쪽도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인간이 이상 관성적으로 보기 좋은 쪽만 보는데 이쪽도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저는 수직 이등분선이랑 각의 이등분선을 문장으로 자치로 정의내릴 수도 있다는 거 그냥 예시로 보여드린 거야.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표현이 나왔을 때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저는 아셨으면 한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 이게 이름이 있는 애를 내가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뭔 병신 같은 식인지 모르겠어요 하고 접근하는 거는 문제 푸는 과정 자체가 달라지고 시간도 달라집니다. 1학년 수학에서 제가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중구난방으로 풀면 안 돼. 뭐라고 해야 돼? 좀 약간 수학 문제를 고저스하게 푼다는 느낌? 좀 이쁘고 간결하게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1학년 때 중구난방으로 풀어버릇하면 그 복잡한 수학, 소위 말하는 미적분을 배우면 나중엔 답이 없어. 정리정돈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하고. 요즘 입시는 참 많이 바뀌어서 맨날 바뀌긴 하는데 내가 지금 뭐 여러분들 나이대가 아니라서 한번 궁금한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는 중학교에서 여러분들도 잘하지만 주위에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사 쪽을 선호로 하니 아니면 일반고에 가서 좀 안정적인 등급 받는 걸 선호로 하니? 요즘 학생들이 잠깐만. 다수결로 한 번만 물어볼게. 아니, 내가 궁금해서 그래.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한민고니 와부고니 이런 데를 가는 걸 여전히 최상위권 학생은 좋아하는 것 같다. 두 분 정도. 아니다. 그냥 일반고에 가서 약간 적절하게 편안하게 좋은 등급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다. 후자가 학생 입장에서 많은 것 같구나.
저는 뭐 시점과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뭐 서울대 입학 그것도 보니까 정시에서 내신 비중이 커졌고 뭐 여기는 그러신 분은 당연히 없겠지만 학폭 연관이면 이제 상위권 대학은 날아가는 것 같고 초이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그러면 박 터지겠는데 박 터지겠어. 이제 소위 말하는 내신 따기 편한 학교는 없어진 것 같아. 지금 올 여러분들 1년 선배들 봐도 그렇고 이 퍼스트반에서도 성사애들이 탑 찍고 있고 원래는 백양, 화수 뭐 이쪽이 전통적으로 애들이 잘했는데 다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 기준으로 봤을 때 뭐라고 참 조언해줄 수가 없다. 저도 그게 조금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무리해서 조금 정말 탁월한 친구들이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은 때는 제가 입시하는 시절이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조금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한 반에 서울대 한 10명 정도 왔고 2명이 카이스트였고 1명이 포항공대였고 이제 그 뒤로 연대, 공대, 한양대, 공대 그 뒤가 이제 의대였는데 요즘이랑은 그 순위가 다르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하면 저 때는 가능했던 게 수능 점수로 내신을 다 압살할 수 있는 그 정도가 한 두어 문제 맞추면 되니까. 근데 현재는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수능도 범위가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문제는 괴랄해지고 제가 봐도 웬만하면 일반고가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가서도 탑직을 자신 있는 분은 가는 게 맞아. 왜냐하면 동기부여의 그 에너지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냥 일반고랑 주위에 어딜 둘러봐도 다 탁월한 학생들이 있어 보이는 학교에 있는 거랑 전투력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친구들에서도 더 전투력 부여가 된다라고 하면 그런 고등학교 가는 게 맞고 나는 좀 멘탈이 좀 유지하면서 공부하고 싶다라는 거는 공부를 잘하셔도 일반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자, 1-9번부터 볼게. 방금은 제가 문장으로는 말씀을 드렸어. 문장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물어볼게. 점 3개가 주어졌어요. 점 3개가 주어졌는데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니? AP제곱. 뭐 필요한 점이 있어. 근데 BP제곱. A점까지 거리의 제곱, B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ECP의 제곱. 이거는 안 떠올라야 정상입니다. 방금이랑은 다르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집합은 이렇게 내가 머릿속에 예상 가능하잖아. 이거는 머릿속에 예상이 어려워요. 그냥 순수하게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치를 구하는 건 고3 때까지 똑같아. 진짜 이거는 1학년 때부터 잘하셔야 되는데 자치를 구하는 과정은 늘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의 점을 x, y라고 둡니다. 그리고 이 2번째 과정만 잘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저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이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자치 뭐 이런 느낌. 뭐 아니고 관계식만 작성하시면 돼. 조건이나 문장, 이용을 해서 여기는 관계식이라고 했지만 이게 방정식입니다. 그냥 방정식. 제가 하란 대로 해볼게요. 지금 얘는 무슨 점의 자치를 구해야 돼 지금? P. 구하는 점을 일단 뭐라고 두라고? x, y. x, y. 그게 시작이야 그냥. 근데 얘는 문장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끝이죠 그럼. 자, AP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근원은 없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자, 이거 돼요? AP제곱? BP의 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은 ECP의 제곱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의 2배. 자,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제 양변을 정리를 해볼게.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동료한끼리 빨리 정리하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x제곱 2개 나오고 y제곱 2개 나오죠. 2x제곱, 2y제곱. 그 다음에 x의 1창 2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2x. y의 1창 여기서밖에 안 나오네. 6y. 상수항 1, 4 더했으니까 5죠. 이게 좌변. 자, 우변도 마찬가지. x제곱, y제곱. 근데 곱하기 2 했으니까 2개씩 나오겠고 x의 1창 마이너스 10x인데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0x, 마이너스 6y인데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12y, 상수항 25, 9, 34. 34 2 곱했으니까 68. 자, 그럼 아마도 이 창은 아름답게 양변에서 없어지네요. 없어지고 마이너스 20x 넘기면 18x고 이거 넘기면 또 18y고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63이죠. 잠깐, 왜 이렇게 63이라는 숫자를 보니까 불쾌하니? 나 틀린 거 아니야? 자, 몇 번이니? 이게 1-9번이죠? 응? 아, 여기가 5가 아니고 이게 뭐야? 완전 잘못 쓰지 않았어? 1, 4, 9를 안 더했구나. 아, 죄송. 14죠, 14. 자, 14면 이거 넘겼을 때 마이너스 54죠. 어쩐지 이런 불쾌한 숫자가 나오면 좀 양변 18로 나누면 자, 이렇게 나오겠지? 맞습니까? 그럼 결국 이 P는 뭐 위의 점이에요? 요거 만족시키면 직선 위의 점이란 얘기지. 저 직선을 한 번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저 관계식에 넣어봤을 때 해석을 해낸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데카르트 기하학의 포인트고 여러분들 닮은 뭐 이런 거 아무리 잘해도 이식 보고 직선임인데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 많지 않아요. 이게 x, y 방정식처럼 계산했을 때 눈에 더 잘 보인다는 거. 자, 얘도 볼게. 두 정점 A, B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얘는 방금과는 또 다릅니다. A, B 사이의 거리가 10인데 PA제곱 마이너스 PB제곱은 20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를 구하여라. 얘는 그냥 정점이라고만 했죠. 정점이라고만 했습니다. 근데 어디 찍혀있는 점인지 몰라. 어디 찍혀있는 점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대로 잡아. 거리가 10만큼 되게. 근데 편한 대로 잡을 때 우리가 최소한의 그 상식이 있다면 약간 막 이렇게 삐뚤어지게 잡고 싶지는 않지 않아? 어떻게 잡는 게 가장 이뻐 보이니? X축 위나 Y축 위에 잡는 게 좀 이뻐 보이겠죠? 저라면 이렇게 잡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약간 대칭이 되게. 이게 제가 두 정점 사이의 거리가 10이 되게 좌표 평면에 나타낸 거지. 좌표로 표현했다고. 좌표로 표현하는 게 포인트예요. 좌표로 표현을 해야 계산할 테니까. 자, 마지막에는 P의 자치 물어봤습니다. 자, P의 자치를 물어봤으니 또 똑같아. 출발은 항상 똑같아요. X, Y라고 두고 집어넣으면 끝. 자, 그럼 PA의 제곱. P부터 여기까지 거리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겠고 빼기 B의 제곱 자, 요렇게 그럼 이거 뭐 열어내는 순간 얘랑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만 남는데 얘도 좀 계산이 이쁠 것 같아요. 이 창은 없죠. x제곱 빼기 x제곱 없어. 여기서 10x, 여기서 마이너스 10x인데 빼는 중이니까 20x, 25 빼기 25니까 없어.
또 계산 틀릴까 봐. 자, 이거 얼마 나오니? 그냥 x는 1 나오죠. 근데 x는 1이라는 게 뭔 소리일까요? 이번엔 계산 안 틀렸죠? x는 1이라는 건 지금 y는 선생님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x만 1이면 되고 y는 아무거나 돼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x좌표만 1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x좌표만 1이면 되니까. 그리고 뭐 직선으로 나타내도 이거죠, 이거.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 됩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 자, 그럼 이 점을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이 점은 A, B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일까? 6대 4니까 3대 2가 되겠지? 이 P의 자치는 선분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선분 A, B의 모한 직선 답지가 좀 부실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실제로 만약에 뭐 나올 확률은 낮지만 시험에 나왔다면 문장으로 다 적어주셔야 돼. 문장으로 다 적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A, B가 딱 여기라고 문제에서 특정을 해줬니? 안 했지? 제가 임의로 잡은 겁니다. 임의로 잡고 이 직선을 얻어냈으니 이 직선을 다시 문장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다시 문장으로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 지나고 선분 A, B의 수직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라고 됐지요. 아, 근데 이것도 애매하네. 직선 일단은 저는 뭐 무리해서 나가진 않을게. 선생님들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스타일이 우리 연습 문제에서 몇 문제 좀 풀고 넘어갑시다. 일단 얘는 결론을 외워야 돼서 저는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1-3번 13페이지예요. 그리고 이건 아까 했으니까 패스. 이거는 이 동네 학교 기출이니까 한번 보고 이거 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연습 문제. 나머지는 당연히 다 숙제입니다. 계산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계산 다 됐니? 뭐 나오죠? P는 2,1이고 최소값 14 나와. 그리고 지금 얘가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는 뭔지 배우셨습니까? 무게중심. 오케이.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PA제곱 플러스 PB제곱 PC제곱이 최소가 되는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이 정도만 꼭 기억을 해주시고 이건 교과서에 증명이 나와 있는 교과서도 많이 있고 결론을 알고 풀어내는 게 조금 더 편안한 거니까. 자, 지금 여기는 OAB로 주어졌죠. ABC가 고정된 점이고 P는 삼각형 내부의 점인데 각 꼭지점까지 거리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면 항상 무게중심이다. 결론은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이차함수 이용해서 결론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11번은 풀었습니까? 11번부터 봅시다. 자, 여기는 실제 예전 기출문제를 그대로 데려왔고 자,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거는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A는 2,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는 5,1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겁니다.
다음에 C는 1,A니까 X좌표는 1인데 Y좌표를 몰라요. 그럼 여기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맞지? 이 위에 어떤 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뭐 눈대중으로 C가 한 이 정도 있다 라고 하면 이것도 원래 원형 기출은 모의고사 문제예요. 이렇게 이등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이 첫 번째 경우가 그러니까 A씨랑 뭐가 같은 경우지? BC가 같은 경우가 있겠고 삼각형이 세 변이 길인데 또 하나 그림을 예상해 보면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도 있지 않겠어? 자, 그럼 두 번째 상태는 지금 이 움직이는 점이 C니까 AC랑 AB가 같은 경우죠. 맞아요? 또 어떤 경우가 하나 더 나와야 되니? AC랑 AB가 같은 경우 다 했나? A씨랑 BC랑 AB 같은 경우가 있나 봅시다. BC랑 AB는 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림상. 이 그림상은 없고 또 있을 수 있는 데가 있니? AB랑 이렇게도 있을 수 있죠, 지금. 그럼 얘도 AC랑 AB가 같은 경우지. 뭐 눈대중으로 봤을 땐 이 세 그림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근호가 나오니까 저는 이 경우를 구하면 되겠죠. 첫 번째부터 볼게. AC제곱, C는 이겁니다. AC제곱이면 X좌표 차이 제곱, Y좌표 차이 제곱 이거랑 BC제곱. 자, 이렇게 되겠고 그럼 A제곱, A제곱 없어지겠죠? 그럼 왼쪽만 보면 이때 A는 8 나오지? 네, 8. 여기가 1,8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얘 AC제곱. 그 다음에 AB제곱. 맞나? 자, 뿔마 3 나오죠. 1,3이랑 1,-3. 자, 그럼 다 더하시면 8 나오나요? 네. 4번에 있죠, 4번에. 지금 1-11번도 예전 모의고사 문제고 제가 풀어보라고 한 14번도 2013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여전히 많이 출제되는 형태. 자, 얘는 세 점은 지금 주어졌어요. A는 0,0.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거 다 주어졌고 그 다음에 C는 4, 마이너스 3. 이 삼각형에서 AC의 길이랑 AD의 길이가 같게 이 선분 AB 위에 D를 잡겠다는 얘기죠. 근데 AC의 길이 그냥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딱 봐도 피타고라스의 수지 얼마니? 5. 그럼 여기도 5.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봐도 피타고라스의 수지. 원점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 나옵니까? 13이 나오겠지. 13이고 제가 조건을 그림에 표시해 보면 이렇게 이었을 때 얘랑 얘랑 평행하게 그렸다라고 평행하게 그리고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봤을 때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감이 올 것 같은데 이건 지금 길이의 B가 아니라 진짜 길이가 5지. 진짜 길이가 1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지 그럼? 8. 근데 이 삼각형이 지금 뒤집어져서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 여기 평행한데 이게 5고 4면 이 길이의 B도 얼마죠? 5대 4가 나와야 되겠죠. 길이의 B가 길이가 아니라 맞지? 이게 좀 뒤집어 놓은 거잖아. 뒤집어 놓은 거니까 결국 여기 대 여기 길이의 B예요. 8대 5 나오면 되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외분점을 배우지 않는 세대니 자, P는 제가 X, Y라고 둘게. X, Y라고 뒀을 때
얘를 문장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B, P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C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 C가 되겠죠. B, P를 8대 5로 내분하는 점이 C입니다. 그러면 B 그대로 써주시고 참 이게 해설엔 예전처럼 나왔겠구나. 자, 둘이 더한 거 분모. 여기는 x좌표 자리 8x 마이너스 25, y좌표 자리 8y 마이너스 60. 이게 C죠. 이게 C인데 각각 얼마 나오면 돼 지금? 8이랑 아이고 왜 8이야? 정신병자인가? 4랑 마이너스 3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 뒤에 조금 쭈글쭈글한 계산은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할 거고 일단 여기 혹시 안 될까 봐 12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더 이상 질문 없을 것 같아. 다음 시간에 직선 그대로 다 나가고 기억하시는 분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얘는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같은 걸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없죠. 둘 다 근호가 각각 갖춰져 있고 가운데 덧셈이니까 합쳐 쓸 수가 없고 얘가 최소가 된 x좌표는 5가 맞습니다. x값은 5가 맞는데 얘가 최소가 되는 점은 0이죠. 그럼 뭐 그 둘의 중점에서 최소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 대수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지. 이걸 한번 해석을 해내셔야 됩니다. 딱 봤을 때 형태 자체가 뭘 구하라고 하면 저렇게 될까? x, y랑 5, 마이너스 1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렇게 되지 않겠어? 맞지? 정확히 x좌표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에다 루트. 얘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가 해석을 해보면 x, y부터 0, 2까지 거리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저런 식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대수적으로 이차함수 최대 최소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저 식 자체를 다르게 번역을 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럼 5, 마이너스 1이면 이쯤 어딘가 있을 거예요. 눈대중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0, 2면 이쯤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좌표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랜덤이죠. 지금 저 식이 나타내는 건 이 점의 좌표를 제가 P라고 했을 때 그 P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까지 거리의 합을 말하는 거죠. 어디 쓸 때가 최소겠니? 이은 선분 위에 아무 데나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게 가장 짧은 거리죠. 다른 데 있으면 이거 더하기 이게 더 크게 나올 거라고 지금 최소인 상황을 말했으니까 거리의 합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끝이지. 두 점 사이 됐어요? 두 점 사이 거리 5에서 0 빼고 제곱. 자, 루트 34죠. 3번. 됐지? 그리고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 다 다르죠. 그 달라서 제가 알기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2주 동안은 같은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학교마다 예를 들면 본 학교의 시험 기간이 이쪽 주다. 그럼 이쪽은 안 나오고 이쪽 주에 수업을 들으면 되고 우리는 이쪽 주에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이때 안 나오고 이때 들으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시험이 다가오면 정확하게 학교별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부분을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공지를 하면